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프랑스에서 제172차 국제박람회 기구 즉 BIE 총회가 열렸습니다. BIE 총회에서는 2030 엑스포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는데 이후에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의 PT 결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월드 엑스포 유치 확률이 나왔던데 요거는 또 믿을 수 있는 결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뭐 엑스포 1타 강사십니다. 예, 우경화 TPO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실사단 특집 이후에 또 뵙습니다. 그죠? 그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뭐 경쟁 PT가 있었습니다. 4차 경쟁 PT인데 한국이 4차 경쟁 PT 프레젠테이션을 압도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에이, 우리나라 언론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압도했습니다. 예. 구성과 내용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면에서 아주 탁월했습니다. 부산 엑스포가 미래 세대를 위한 모든 문제 해결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네네.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류가 함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내용과 형식에서 한국이 단연 압도했다라는 평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자체 평가를 보면 프랑스에 도착하기 전에는 80대 87 정도로 우리가 사우디에 근소한 열세였는데 PT 이후에 적어도 이제 10개국의 표심을 확보했다. 그래서 우리가 90표 정도의 지지를 확보했는데 사우디는 70표 수준으로 판세가 뒤집혔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알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아무래도 판세를 숫자로 언급하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지세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네. 초반 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바둑으로 치면 불개로 승패를 가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개가 바둑이 됐습니다. 끝내기만 잘하면 승산이 아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데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 현지 시간으로 21일이죠. 로마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인용해서 리야드가 70표, 로마가 한 50표, 부산이 한 30표를 확보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정반대 얘기를 해가지고 이 결과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종의 선거 심리전이라고 봅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자기 국내를 향해서 희망사항을 기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정해서 지지국 숫자가 어떻다라고 거론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정확한 보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다 추정치고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도 이제 PT가 굉장히 내용이 좋았다 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4차 PT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이제 영어 연설자로 등장해서 부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통령이 앞장섬으로써 분위기가 좋아졌고 국면 전환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직접 활동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BI 총회 무대에 직접 올라서 부산 is ready, 우리는 준비되었다라고 크게 역설을 하고 부산 엑스포를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박람회로 만들겠다라고 강조를 함으로써 우리 득표 활동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 끝내기를 잘하고 개가하면 우리가 뭐 몇 집 앞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각 나라의 PT가 뭐 어떻게 됐는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시간이 있어가지고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진행한 겁니까? 우리는 경쟁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짜임새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아주 잘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외국 대표단이나 언론으로부터 한국 PT는 아주 인상적이었다. 임프레시브. 그리고 또 환상적이었다. 판타스틱.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PT 구성을 조금 말씀드리면 미래를 상징하는 걸그룹 가수 카리나가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세계적인 K-팝 가수 싸이, 박람회장 구성을 총괄하는 진양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님이 아주 좋은 발표 내용을 잘 전달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빈곤층 어린이 교육용 앱을 개발한
디지털 교육 전문가 이수인 대표도 우리 기술을 통해서 개도국을 돕겠다는 정부 정책을 아주 쉬운 어조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또 세계적인 대건축가 도미니크 페로는 영상으로 우리 부산 박람회를 멋지게 응원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마지막에 무대에 올라온 윤 대통령이 세계 시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연설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예. 특히 윤 대통령은 수요자 즉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가 입장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호평을 받은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는 경쟁국들이 공급자 입장에서 개최국 입장에서만 얘기한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아주 우리 PT는 잘 되었다 평가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PT에서 이제 가수 싸이가 제일 화제였다 하더라고요. 예, 싸이는 뭐 세계적인 가수답게 예, 예. 우리 대한민국의 장점을 아주 또렷한 어조로 차분하게 잘 소개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10년 전쯤에 프랑스 파리 에펠탑 보이는 광장에서 본인이 공연한 영상을 틀면서 그 자리에서 선글라스를 직접 꺼내 쓰고 말춤 손동작도 보이면서 분위기를 확 띄웠어요. 네네. 이거는 그 차분하게 진행되는 BI 공식 회의 총회장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장면인데 그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에서는 보여줄 걸 다 보여준 건데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PT는 어땠습니까?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한마디로 기존의 그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왕정 체제 그리고 또 폐쇄된 국가라는 다소 부정적인 여론들이 국제사회에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여성 차별에 대한 지적들도 있고요. 이런 걸 다 의식한 듯 그 사우디 대표는 2030 엑스포를 통해서 아주 개방된 사회로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여성들을 발표자로 또 내세우기도 했죠. 예. 그리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사우디의 투자 담당 장관이 나와서 아주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소개했어요. 예. 돈으로는 한 10조 원 투자를 하겠다. 예. 네. 그리고 외국 기업에게는 투자 기회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태양 에너지로 엑스포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쓰레기도 줄이고 친환경으로 진행하겠다. 뭐 여러 가지 강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사우디는 아직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좀 짚어봐야 될 그런 고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에 가서 박람회장 갔다가 다른데 어디 볼 만한 게 있을까? 뭘 할 수 있지? 이런 데에 대한 그 일단 외국인들의 좀 의구심 그리고 야, 여성 인권이나 뭐 노동자 인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속해서 그렇지 의문이 있겠군요. 그렇죠? 예, 제가 사우디에 좀 살아봤습니다. 예, 예. 그 박람회장 이외에 바깥에서 그리 돌아볼 만한 곳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 생활해 보면 외국인에 대한 어떤 대우나 사회적인 환경, 또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분위기가 그렇게 뭐 서구 사회 또는 사우디 이외의 사회에 우호적이진 수만은 없다. 우호적이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투자하겠다는 거는 좀 돈으로 거의 그냥, 강력한 네. 무기면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PT는 어땠습니까? 그 이탈리아는 아무래도 역사가 있으니까 자기들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또 최근의 혁신을 조화시키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멜로니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콜로세움, 로마 시대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하는 그 위에 드론 영상을 띄우면서 로마가 세계의 수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박람회를 약속하면서 모든 엑스포 전시관에 청정 에너지 생산 시설을 마련하겠다라고도 했고 또 포용성을 바탕으로 하는 박람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특기할 점은 인권 운동가를 발표자에 포함시켰는데 이 인권 문제를 강조한 게 아무래도 다른 경쟁국 방금 말씀드린 네. 그 나라를 사우디.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네. 해봅니다. 네. 그 사무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우리나라는 좀 같이 가자. 그런데 사우디는 우리나라에 해주면은 얼만큼 투자한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는 세계의 수도야. 이렇게 이런 점이 조금 약간 대별되는 점, 뉘앙스가 있네요. 그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PT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네, 아주 강력한 그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아주 긍정적입니다. 미래, 약속,
보답, 연대 이 네 가지 핵심 개념을 연설문에 다 녹여 넣어서 부산 이니셔티브라고 이름 붙인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류 전체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하자. 그리고 2030 부산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모두 잘 살게 하겠다라고 천명한 것이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PT 이후에 열린 리셉션이 또 중요하다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 겁니까? 예, 총회 행사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리셉션장이라는 거는 편한 분위기에서 얼굴 마주보고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지요. 예, 그래서 예. 상대에 따라서는 따로 한쪽에 가서 속 깊은 대화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가 누군지를 미리 파악해뒀다가 대화 상대하고 용건을 미리 준비해 가서 실질적인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 리셉션에는 각국 대표 대사들 한 400명이 참석해서 문전성시였다고 하는데요. 그 윤 대통령 내외는 행사장을 두루 돌면서 모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책임 있는 기여를 하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조를 하고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미래를 함께 설계하자 이런 홍보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또 박형준 부산시장께서도 네, 예. 아주 활발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 그 2030 월드 엑스포 최종 개최지가 그럼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예, 회의 참석한 회원국들 투표로 하는데요. 네.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으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79개국이 전체가 온다고 생각하면 1차 투표에서 119표 이상을 받으면 바로 확정이 되는데 예. 그런 나라가 없으면 2차 투표를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차 투표가 일단 1차 때 3분의 2 이상 득표한 국가 없으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꼴찌한 3등한 나라를 제외하고 네. 나머지 두 나라를 놓고 다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다득표하면 되는데 5년 전에 제가 그 BIA 총회 투표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25년에 박람회를 하는 오사카가 결정될 때도 2차 투표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1차와 2차 투표 총 합계를 제가 내보니까 3표는 기권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표의 이동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서 뭐 1차 투표, 2차 투표하면은 뭐 이렇게 중간에 텀이 굉장히 큰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10분, 20분 정도 후에 자 2차 투표합니다 이렇게 한다면서요. 근데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투표에 대한 지지 교섭도 예. 지금부터 사실상 해둬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1차 투표 끝나고 그때 지지 교섭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사우디 지지해도 지금 야 그러면 2차 투표는 우리한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사우디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 우리는 지금도 또 지지 교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표심을 바꾸는 노력을 지금부터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공개적으로 그 나라들이 지금 입장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예. 1차 투표는 그렇더라도 2차 투표는 한국을 지지해달라 이런 교섭을 조용하게 개별적으로 잘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비밀 투표니까 지금 뭐 현재 판세로는 사우디가 우리보다 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1차 투표에서 3분의 1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를 지지했던 유럽 국가들의 표도 좀 확보해야 된다. 이런 또 전략적인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 투표, 2차 투표를 달리할 수도 있으니 거기에 네. 대해서 사전 교섭을 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BI 사무국의 홈페이지를 보면 예. 이 선출하는 방식과 투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예. 3가지가 있는데 일반 회원국들이 표심을 정할 때 참고하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실사단의 보고서, 지난 4월에 부산에 다녀간 그 실사단의 보고서. 예. 두 번째는 그 주제, 유치 희망국들이 설명하고 있는 주제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는 주제.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정치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투표를 하는 회원국과 개최를 희망하는 나라의 양자관계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 양자관계를 염두에 두고 조용하게 득표 활동을 해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국제 관계도 또 무시할 수가 없고 언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으면 가능한 시나리오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 부산은 큰 국제 회의나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냈습니다. 예, 경험도 예. 많습니다. 그리고 철도, 도로, 뭐 공항은 새로 지어지면 여러 가지 인프라도 아주 훌륭하죠. 예, 그리고 예. 호텔이나 행사장, 뭐 식당, 대중교통, 공공기관, 뭐 의료시설, 자원봉사 모든 분야 이미 경험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부산을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평소에 느끼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부산에서 하면 아주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평소 모습을 보여주면 네, 네. 뭐 표심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성원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엑스포 1타 강사시죠 우경아 TPO 사무총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